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의 여섯 번째 요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에 시간까지는 설명드렸던 부분이 잠시만요. 또 안 올라가네. 아이고 아이고. 예,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잠시만요. 만큼 올려놓고 하자. 자, 저번 시간까지는 뭘 했어요? 예, 핵심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핵심 자원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핵심 자원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업은 유지하되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어떻게 전개를 시킬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핵심 활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핵심 활동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제 핵심 역량, 핵심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제가 구글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은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사업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디다? 예, 바로 월마트입니다. 자, 그럼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자원이 아니에요. 어떤 핵심 업무를, 핵심 활동을 할까? 예, 이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활동은 뭘까요? 월마트는 어떻게 해서 유통업계의 1위가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1위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월마트는 기존에 있던 마트와는 달리 뭐를 했어요? 할인마트를 만들어서 운영한대요. 대형 할인마트.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형 플러스 원가가 싸다라는, 판매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대형이고 판매 가격이 싸다. 얼마큼 싸?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우리보다 싼데 발견하면 우리는 공짜로 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래서 여기도 상시 저가 판매를 슬로건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요즘에 블루오션 전략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돼요. 예. 가격을 내리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월마트의 그 회장님은 본원적 가치를 가치를 높이는데, 본원적 가치를 높이는데, 그러기 위해선 본원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영향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은 원가 절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할인마트의 핵심은 원가 절감이고, 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핵심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량 구매. 그렇죠? 대량 구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물류. 효율적인 물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제조사로부터 바로 직배송.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는 이런 효율적 물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창고형으로 매장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뭐만 늘린? 그렇죠. 제품의 수나 아니면 제품 판매 가격을 줄인 이런 쪽으로. 그래서 원가 절감이죠, 그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업원도 줄인 거예요. 원가를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업원을 줄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셀프 서비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결제만 누가? 종업원이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가 요즘에 뭐까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요.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매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찾아볼 수도 없죠. 요즘에는 처음엔 있었어요. 조금씩. 근데 안내하는 직원들 뭐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적어도 물건을 검색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그 매대에 있는지는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훨씬 찾기 편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고. 근데 여튼 요즘에 가보니까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캐시어도 없어요. 예, 뭐예요? 내가 바코드 찍어서 내가 계산하게 하는 그 매대만, 저 이제 일산 정발산 쪽에 주로 있는데, 이 정발산에 있는 웨스턴돔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있는 다이소 가보니까 캐시어가 하나도 없고, 며칠 전부터는 예, 그거 이 바코드로 찍는 것만 한 3대인가 4대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예. 결국은 뭐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쵸? 여하튼 요런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핵심 활동은 뭐예요? 악기자죠. 한마디로. 월마트의 핵심 그 활동은 그러기 위해서 대량 구매하고 효율적 물류, 직거래, 그 다음에 창고용 매장,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핵심 활동으로 가져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그 창업자의 어떤 그 솔선수범, 그러니까 이분은 대중교통만 이용했대요. 회장님이. 예, 그렇게 하고 상시 저가 판매라는 슬로건도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핵심 활동이 그럼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활동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핵심 활동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핵심 활동은 무조건 이렇게 원가 절감이 핵심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대량 구매하고 창고용 매장 쓰고 이런 것들만 핵심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유통회사고 판매회사기 때문에 이게 핵심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지, 다른 쪽 분야는 이게 핵심 활동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핵심 활동은 크게 본원적 활동과 그리고 지원적 활동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핵심 활동은 본원적 활동과 그리고 지원적 활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어디서 들었죠?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예, 2주차 때 설명드린 거 있어요. 마이클 포터라는 유명한 학자가 예, 만들어낸 가치사슬 분석의 본원적 활동과 그리고 지원적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또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는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거잖아요. 예,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본원적 활동이 뭐냐면 결국은 원가 절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 위는 이거는 가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제품이 기본적인 경쟁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본원적 이 활동을 뭐라 그래요? 본원적 활동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가격을 떨어뜨리고 물건이 잘 팔리게 하는 거. 어차피 잘 팔려야 되겠지만 그게 보는 가치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이거를 본원적 활동이라 그러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지원적 활동은 품질을 높여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거에는 기업 조직, 예,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사람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 직원들 하나하나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하는 거, 그리고 특허,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구매 활동, 그죠? 이런 어떤 홍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예, 인적 자원 관리, 기술 개발, 판매 활동, 그 다음에 기업 인프라,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지원적 활동이고, 그러니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본원적 활동은 공급 활동, 운영 활동, 산출 물류 활동, 그리고 마케팅 활동, 서비스 활동. 아시겠죠? 너무 어렵나요? 표현이? 자, 그러면 공급 활동이 뭐예요? 공급 활동. 공급 활동은 한마디로 내 제품의 원재료나 아니면 원제품, 그러니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제품 좋은 거를 싸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 활동이라 그래요. 예, 공급처
확보부터 시작해서 직거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급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운영 활동은 뭐예요? 예,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조직 효율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조직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류 활동 이건 뭐예요? 저 위에 공급 활동은 소비자에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 물건을 확보하는 게 공급 활동이고요. 물류 활동은 뭐예요?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캐시어가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물류 활동에 속해요. 근데 아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물류 활동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죠. 왜? 와서 사가게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캐시어까지 없애면 어떻게 돼요? 예. 물류 활동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 소비자와의 소비자 상품 소개 및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서비스 뭐예요? 뭐 CS라든가 반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 본원적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본원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적 활동은 인적 자원 관리. 이게 뭐예요? 인적 관리. 이거 똑같이 이거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뭐예요? 직원 개개인 효율성 향상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또 있을까요?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예, 그렇죠. 이건 특허 또는 지적 재산권, 기술 그대로 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활동 이런 걸 개발하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 활동. 말 그대로 판매 활동. 예, 뭐 영업 라인,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그죠? 체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판매 활동이고요. 기업 인프라. 기업 인프라는 뭐예요? 예, 생산 시설 구축 또는 뭐가 있나요? 생산 시설 구축,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생산 시설 구축 등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인프라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핵심 활동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기업은 다 본원적 활동이 이런 거냐, 대량 구매 이런 걸로만 먹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제일 핵심이 이 본원적 활동 중에서도 지원적 활동 중에서도 이 기업 인프라겠죠. 그죠? 기업 인프라. 이런 쪽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활동이.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문제 해결.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든가 경쟁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기술 개발. 그렇죠. 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계속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활동 중에. 그렇죠? 또 기술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똑같아.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교육회사는 어디
어떻게 해당될까요? 그렇죠. 인적 자원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훈련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금융업은 어디에 해당돼요? 금융업은 운영활동에 해당돼요. 예, 뭐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산업 분야별 아니면 업종별로 이 핵심 활동의 중요한 부분들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핵심 활동을 잘 운영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거예요. 핵심 활동이 내 사업의 핵심 활동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내 사업의 중요한 실무는 첫 번째, 내 사업의 핵심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내 사업의 핵심 활동을 늘릴 것인지, 증가할 것일 건지, 감소시킬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핵심 활동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핵심이. 아시겠죠? 아까 업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핵심 자원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건데, 이 핵심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이 이 업에선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정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갈 거냐, 아니면 더 줄일 거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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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활동으로 바꿔야 되는 거냐, 이 세 개 중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뚱딴지 같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네요. 그죠? 예. 이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다시 한번 동으로 전환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이제 브리지스톤이라는 타이어 회사 아시죠? 예.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이 브리지스톤은 껴보질 않았는데, 여하튼 이 브리지스톤이 원래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버선에다가 고무를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양말에 고무를 붙여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이걸 섬유회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버선이니까 양말회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버선회사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런 회사였어요. 그럼 핵심 활동이 뭐죠? 예, 그렇죠. 핵심 활동은 이거는 그거예요. 제품을 개발하는 거였죠. 무슨 제품을? 그렇죠. 버선에다 고무를 붙여서 판매하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무를 어디다 붙였어? 예, 버선에다 붙였어. 그렇죠? 이런 붙이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었냐? 아, 그걸 하다 보니까 뭐든지 물질에다가 제품에다가 고무를 붙이는 걸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생각해낸 시장이 어디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타이어들이 이 트레드라 그러죠? 이 돌기?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마찰력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막 눈길에도 가고 비탈길에도 가고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잘 굴러가잖아요. 자, 이 트레드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달아 없어지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개인 같으면은 뭐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꾸니까 상관없는데, 아,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 얼마 전에 또 바꿨어요. 예, 바퀴를. 여하튼 근데 이 트레드가 저 같은 뭐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그냥 트레드가 달면 새 타이어로 바꾸지만, 이게 예를 들면 물류회사들, 특히 오프라인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가 한 10대, 20대 있으면 그 20대를 그냥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거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또 운송회사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가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은 고무를 갖다 붙이는 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이 타이어에 트레드가 달면 그 트레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다시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어요. 아시겠죠? 그걸 재생 타이어라고 그러죠? 예, 위에다가 트레드만 붙이는 예, 재생 타이어 이거를 만들어내서 팔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신품만 팔던 이제 이게 업계의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런 진입장벽들이 너무 높고 야 그거는 나쁜 거야. 어떻게 그 타이어 버릴 타이어를 갖다가 말이야. 다시 재생을 해서 팔아. 그래서 막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여하튼 어떻게 그걸 해결했느냐? 예. 타이어를 재생해서 판매를 했고 그런 어떤 유언비어라든가 진입장벽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품 타이어를 판매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아예 인수를 해서 신품 타이어도 팔고 그리고 그 신품 타이어를 팔면서 타이어의 수명 관리까지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수명 관리를 하면서 예, 웬만큼 달면 그 다음에 재생을 할 수 있는 재생 컨설팅까지 해주는 전문 재생과 신품 타이어를 다 취급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타이어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렇듯이 핵심 활동의 어떤 활동 분야, 사업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사업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번에 핵심 자원과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기존의 업을 활용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예, 계속적으로 찾아서 자리를 구축해 나가서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업 모델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핵심 활동의 활동 분야를 확 줄여라.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활동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는 뭐예요? 예, 그 가구 대형 할인 매장이잖아요. 그쵸? 대형 할인 매장 맞아요. 예, 일산에도 있습니다. 저희 그 홍성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이케아라는 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창조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예, 처음에 어떻게 했냐 보통 가구업들 그 당시에 가구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의 핵심 업무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제작이에요. 제작. 완제품을 제작하는데 그 제작된 제품의 어떻게 보면 품질 이런 걸로 품질을 올리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핵심 활동이 두 번째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그 제품을 이송해서 설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구 회사들의 핵심 활동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이케아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뭐부터 했어요? 예. 방문해서 설치해 주는 거는 그럼 아예 없애버리자. 활동을. 예. 그렇게 하면서 뭘 했어요? 예. 그 가치를 만든 거예요. 고객 가치를. 예. 예. 어떻게? 대신에 이송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우리 쪽에 와서 물건을 사가세요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거 없애버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이케아가 조그만 가구들만 만들었어요. 왜? 가져가기가 편해야지만 고객들이 와서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구들도 소가구 위주로만 취급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확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만든 제도가 뭐다? 예.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구를 팔지 말고 부품들을
집에 가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조립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팔아보자 해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구 원료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가구 부품들을.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팔면서 예, 사업을 확장해 간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케아입니다. 그 이케아는 뭐예요? 경쟁자가 했던 아니면 그 시대의 산업에서 해왔던 핵심 활동들을 버려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이제 DIY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셀프로 직접 만드는 가구. 그래서 DIY 전문 가구들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바뀌었고, 이런 거를 대형 할인 매장처럼 대형으로 매장을 열어서, 특히 외곽 같은 데 열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그런 가구 부품들을 사가지고 가서 직접 자기가 제작을 해서 집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케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핵심 활동을 아예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도 예,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심 활동은 여기다 나와 있지만 자사의 핵심 활동 아니면 자사 또는 경쟁사의 핵심 활동을 느리거나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